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밤새 장맛비 소리가 퍽 요란했죠. 빗소리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 시각 현재 호우특보가 전라북도 전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정현 기자. 네, 현재 전라북도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창과 남원 등 4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무주와 장수 2곳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완주입니다. 현재 7시를 기준으로 125.5mm가 내렸고, 익산 122, 김제 120, 진안 118.5, 전주는 94.7mm입니다.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내일 오전까지 최고 60mm가 더 오겠고, 강수량은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소강 상태에 들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주 30도, 익산과 정읍 29도, 군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처럼 장마가 시작됐지만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재해 위험 지역은 여전히 도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한 농촌 마을입니다. 지난해 장마 때 인근 탑천 수위가 높아져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가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탓에 장마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못 나간 게로 미쳐 그냥 저 논 지푸기로 물을 차지. 나라 그냥 볼록볼록 할 때 올라오고 묻혀버려, 베려버려. 자주 그런다는 게. 하지만 680헥타르에 이르는 이 지역의 배수 개선 사업은 내년에나 시작될 예정입니다.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한 산입니다. 경사가 워낙 가파른 데다 일부에선 이미 토사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상황. 이 때문에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가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재해예방공사는 10년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장마철이기도 하고 이제 비도 온다고 하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서 막연하게 좀 불안한 점이 많이 있죠. 장마철 재해가 우려되는 곳은 1,400여 곳에 이르지만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불과 120곳뿐. 위험시설의 90% 이상은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재해 위험 지역 정비는 더디기만 해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장철엔 김치를 담그게 하고 본래 업무가 아닌 여러 행사에 동원하는가 하면 CCTV로 직원들을 감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에 갑질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2014년 장모 씨가 지회장으로 임명되면서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철마다 새벽 1~2시까지 김치를 담가야 했고 본래 업무를 하면서 바자회를 비롯한 지회 각종 행사에 강제로 동원됐다는 주장입니다. 9일 동안 하는 내내 저는 협회에서 주간보호 이용자들 식사 및 행정 일을 했고요. 행정일이 끝나고 나면은 퇴근 시간에 다시 벚꽃잔치 하는 행사장에 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두 센터와 지회의 운영과 인사,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한 단체처럼 운영되다 보니 센터 직원들이 지회의 업무까지 도맡아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회가 센터 직원들을 CCTV로 감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보는 등 직원의 사생활이나 그 업무에 있어서 군산시지회는 수십 년간 지회와 센터는 관행처럼 함께 운영했고 군산시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갑질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다 분리해서 해요. 지금은 그 전까지는 시에서도 분리하라 뭐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리하라 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전부 다 분리가 된 거예요. 또 CCTV는 회원 가운데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 갈등과 연구윤리 논란 등으로 쇄신 요구가 높았는데요. 전북연구원이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5달가량 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GM 군산공장 폐쇄 등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 보고서 표절 논란에 추선 안발 등 내부 갈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안팎에서 쇄신 요구를 받아온 전북연구원이 도덕성과 연구윤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체 감사 기능을 새로 갖춥니다. 최종 연구 보고서나 논문은 물론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유사성을 따져 표절 소지를 줄이고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정에서 체크를 해서 스스로 그것을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앞 단계에서부터 이제 결과까지 그 체계를 이렇게 만들고요. 연구조직은 6개에서 3개로 통폐합해 협업 연구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단일화하는 대신 참여폭을 넓혀 내부 소통을 강화합니다. 주로 간부들이 해왔던 거에서 확대해서 직급 직종별로 각계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민간기업에서 들여온 양 중심의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바꿔 창의적인 연구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수탁사업도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2023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전북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을 보인 날은 36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대책에 맞춰 2023년까지 도시숲 조성과 전기차 보급 등 24개 사업에 3,17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16년에 비해 30% 개선된 21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을 해서 매년 추가로 사업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이번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북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집중 측정소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10년간요, 어떤 그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측정 데이터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름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관한 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일을 이 자리에서 먼저 좀 논의를 하고,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 됐는데요. 요즘은 농촌에서도 이 같은 SNS를 창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마케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마련한 이 교육은 소자본 창업농들이 SNS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순창군은 이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들에게 6차 산업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 기법을 전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그 SNS가 좀 새로울 수도 있는데 바꿔보니까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던 완주 초포 삼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주군은 교차로의 노면을 재포장하고 우수관 매립과 인도 설치로 안전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민체육회관이 군민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임실군은 체육회관에 1억여 원을 들여 옹벽에 벽화를 그리고 관람선 도색 작업과 우레탄 에폭시 정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익산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60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7월 한 달 계도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도의회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낮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한 도의회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조사 결과 도민들은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개성에 대해 59.89점을 줬으며 다양한 의견 수용은 60.76점, 전문성 지원은 61.9점을 매겼습니다. 또 의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87.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정책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항목은 80.3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의 레미콘 조합 3곳이 담합 행위로 39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레미콘 입찰에 3개 레미콘 조합이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뒤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평균 낙찰률이 평균 99.98%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장해주는 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연장됩니다. 전라도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가입 농가 가운데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산의 항만지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군산 내항의 부잔교와 호안시설, 그리고 장미동 일원 등 군산의 근대 항만 역사문화 공간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곳 주위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사적으로 지정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있어 연계 보존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